야, 이런 밸런스 너무 좋잖아. 안녕하세요, 강병희의 스테이션비입니다. 자, 이 현대 아이오닉 5N 최초의 전기차, 진짜 전기차로 펀카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. 사실 이 차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매를 한 이후에 진짜 펀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꼭 뛰어넘어야 되는 테스트가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. EV6 GT 때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. 진짜 트랙 위에 일단 가서는 재밌게 탈 수 있지만 트랙까지 가고 타고 올 수 있는 그 레인지가 조금은 부족했었죠. 주중에 이 차를 무리 없이 데일리로 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정비가 나와야 될 테고요. 그리고 주말 새벽에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 내가 먼저 6시쯤 나가서 와인딩을 재밌게 한번 타고 9시나 10시까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면 충전 중간에 하지 않고 완충된 상태에서 이동과 와인딩에 대한 전력 소모, 그리고 다시 집까지 돌아오는 이동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배터리의 스태미너가 필요합니다. 자, 과연 아이오닉 5에는 그걸 할 수 있을지. 오늘 제가 100% 지금 충전을 물려놓은 상태거든요. 이 상태에서 편도 약 120, 130km 정도 되는 와인딩 코스까지 부드러운 페이스로 주행을 하고, 그리고 와인딩에서 재미있게 좀 타다가 다시 남은 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, 3시간, 4시간 안에 복귀할 수 있는지, 요거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중요한 테스트가 될 거예요. 이게 된다면 저는 이 차를 정말 강력하게 일상 속의 펀카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지금 결과가 궁금한데요. 한번 가보시죠. 자, 100% 완충에 356km. 뭐 거의 인증거리랑 일단 비슷하게 나오지만 아마 정속 주행을 하면은 저행 가는 거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. 우와, 봤어요? F18인가? 오, 전투기가 창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갔어. 우와. 미쳤다. 완전 급 회피 기동으로 거의 테일 슬라이드 날리면서 전투기가 유턴하고 있습니다. 저 에어쇼도 진짜 연습하는 거 볼만한데요. 출발한 지 15분 지났고요. 전 평균 전비가 지금 5.6선까지 올라갔습니다. 생각보다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. 일단은 이동하는 이 페이스는 에코 모드, 하지만 속도 제한 혹은 그보다 약간 빠른 정도 페이스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투기 보고 흥분했어. 내 꿈은 조종사였는데 말이지. 자, 이동 중인데 에코 모드 주행 모드에서 노멀 모드로 다시 바꿨습니다. 지금 제가 이 구동 토크가 걸리는 거 표시창에 띄워놓고 보니까 에코든 노멀이든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달릴 때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후륜 모터에만 토크를 주면서 전기를 아끼면서 갈 수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아이오닉 5N에는 인버터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 운전자의 이 운전 스타일, 입력 요구가 얌전한 스타일이고 약간 경제적인 운전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전기를 좀 적게 먹고 효율을 끌어올리는 인버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. 고출력 전용 인버터는 따로 있거든요. 600마력, 500마력 이상을 끌어냈을 때는 반대쪽 인버터가 기능을 하게 되는 이러한 좀 알뜰한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기어는 한 단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어 단수가 나눠져 있는 약간 효율성용 이 프로세서와 그리고 파워용 프로세서가 따로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의 원래 목표는 이랬거든요. 네, 이 와인딩 코스까지 가면서 25% 배터리를 쓴다. 그럼 75가 남죠. 그럼 돌아올 때도 25가 필요하니까 딱 50% 가지고 1시간 정도 와인딩 코스에서 재밌게 타고, 그리고
25% 남은 상태에서 집으로 출발해서 집에 와서 정확히 플러그를 꽂는다. 딱 이런 계산이었는데 약간 챌린징해 보이기도 해요. 자, 일단 목적지까지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충전 후 정보 기준으로 1시간 55분을 달려서 목적지 와인딩 코스에 도착했습니다. 주행거리는 113, 평균 전비는 5.2km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제가 처음에 희망했던 대로 배터리 잔량 75% 보다 살짝 더 남았습니다. 76%.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대충 배터리 4분의 1 정도를 쓰면서 114km 정도를 이동을 했다는 건데,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와인딩 코스에서 놀 수 있는 배터리의 용량 25% 남길 때까지 신나게 타고 그리고 복귀를 하면 에코모드로 충분히 집까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. 네, 이게 왜 이 테스트가 중요하냐면, 진짜 이 차를 주행용 취미용 펀카로 타시는 분들이라면 뭐 트랙에 갈 수도 있지만 와인딩 코스, 이 아기자기한 이런 시골길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시골길 찾아가서 사실 고속 충전기 찾는 거 어려워요.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어쨌든 번거롭게 어딘가를 들려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.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말에 그냥 잠깐 새벽이나 밤에 마실 가듯이 한번 쓱 드라이브로 갔다 오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한 3시간, 4시간 컷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밥도 먹어야 되고 피곤하고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테스트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테스트라고 생각해요. 트랙에서 몇 랩을 버틸 수 있느냐는 퍼포먼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지만, 오늘의 이 테스트는 펀카로서 구매를 할 만한 집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느냐, 이걸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. 이 애니시프트는 쓸 때마다 웃음이 나오네요. 진짜 처음에는 이런 기능을 굳이 만들었어라는 어이없는 웃음인데, 한 2번, 3번 쓰면은 너무 잘 만들어서 또 웃게 됩니다. 이걸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잘 만들 일이야? 이런 생각인 거죠. 이게 요철을, 사실 스포츠 모드 댐핑에서도 요철의 큰 요철들은 약간 강한 댐핑으로 좀 쳐내는 느낌인데, 그 쳐낼 때 차가 한번 두둥실 떨 때 그때 이 엉덩이를 고쳐하는 이 자세가 불안하다기보다는 좀 악동? 개구장이? 약간 이런 느낌으로, 네, 이 엉덩이 한번 튀면서 바깥쪽으로 빠져주거든요. 물론 이게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, 이 정도의 페이스에서 탈 때는 저는 그냥 꽤 재밌습니다. 그러니까 랠리카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아이닉5에는 더 랠리카 같은 기질이 많아졌어요. 이게 완전한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대 그 N의 이 WRC LETG를 이 차가 정말 직계로 계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.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이 약간 그래요. 오, 후륜 휠스핀까지.
NTD를 뒤로다 밀어놓으니까 후륜 휠스핀까지 내면서 나갑니다. 진짜 FR 감성이에요. 아까 전륜 쪽으로 몰아줬을 때에는 급가속했을 때 뒤쪽 토크가 살아나서 사륜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후륜 모드에서도 저는 뭔가 미끄러지면 앞쪽으로 모터를 살려줘서 궁극적으로 그냥 원래 사륜 구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, 네, 일단 앞쪽이 살기는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뒤쪽 모터의 이 힘이 훨씬 더 크고, 그리고 또 앞쪽이 올라오는 그 속도보다 뒤쪽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강해서 순간적으로 FR의 그 휠스핀, 번아웃 느낌처럼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런 현상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. NTD는 무조건 뒤로 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워낙 강력한 힘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차랑 충분히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NTD 뒤로 돌리는 거 진짜 이 차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긴 하지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진짜 이 차에는 기능들이 많지만 결국 저는 애니시프트와 NTD가 개인적으로 이제는 제일 마음에 드는데 두 개를 병행해서 못 쓴다는 건 좀 아쉽네요. 뭔가 저 NTD 기능을 지금 저렇게 화면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직관적으로 바로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조정할 수 있게 레이스카처럼 뭔가 이렇게 원형 노브로 구현해 준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NTD는 꽤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. 진짜 동력계를 이용해서 핸들링 특성을 바꿔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서스펜션 쪽이나 셰시 쪽의 어떤 셋업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방식이지만 그 차의 성격을 다른 영역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준다라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내연기관 때부터 저는 이런 기능이 있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N이라는 브랜드가 그거를 처음으로 해내게 되네요. 발사! 이 차의 이 출력 특성이라든지 셰시의 조율성이라든지 정말 좋다. 특히 NTD 뒤로 밀어놓으면 너무 사랑스럽다, 약간 이런 느낌인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는 갑자기 평균적인 자동차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남아있습니다. 야, 이런 밸런스 너무 좋잖아. 그냥 딱 날라주고 싶은 만큼만 딱 날라주거든요. 즐겁다. 저는 사실 지금 댐퍼는 스포츠 플러스가 아니고 스포츠 모드거든요. 그 요철들을 잘 타고 넘어야 되는 공도 와인딩에서는 스포츠 플러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댐프 모드가 뭔가 그립과 드리프트 영역의 그 슬라이드와 그립 사이로 왔다 갔다 할 때는 훨씬 나은 셋업인 것 같습니다. 차도 차폭이 꽤 넓은 차지만 차선 안에서 요리조리 가지고 노는 요 재미가 있습니다. 이 순간만큼은 진짜 완벽한 펀카가 맞습니다. 아, 이제 돌아갈 시간인가? 자, 배터리 39%. 자, 와인딩에서의 전비는 지금까지 2km대 후반 정도를 찍고 있습니다. 네, 막 주행할 때는 한 2.6, 그리고 뭐 중간에 잠깐 정차를 위해서 할 때는 한 2.9까지 회복을 되고 뭐 이런 상태로 반복되고 있어요. 이렇게 보면 스포츠 주행할 때의 연비는 상대적으로 전비가 연비랑 큰 차이가 없는데, 이런 거죠. 킬로와트시랑 이 휘발유의 리터 단위는 사실 전혀 다른 에너지량이긴 하거든요. 리터가 훨씬 더 에너지량이 큰데
이런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뭐 사실 내연차들도 리터당 3km 정도 연비가 찍히니까 킬로와트 시당 거의 3에 육박하는 전비가 나오면 전기차가 효율이 상대적으로 좋게 느껴지긴 해요. 근데 그건 아마도 급가속, 급감속하는 영역에서의 이 에너지 회수, 네, 이러한 어떤 보통 내연차에서는 브레이크 그만큼 뜨거워지면서 열로 날아가 버릴 그 에너지를 끌어오기 때문에 그 갭이 스포츠 주행에서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. 하지만 정속 주행으로 갈 때는 그렇죠, 내연기관차들은 리터당 20km까지는 갈 수 있지만 킬로와트시로 20을 가는 거 전기차에서는 아무리 쥐어짜도 불가능하잖아요. 그렇게 따지면 전기차가 더 스포츠 주행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. 아까 와인딩으로 이동할 때는 5.4 정도, 그리고 와인딩 코스에서 열심히 탈 때는 2.9 정도. 네, 2배 차이가 채 나지 않았네요. 얌전히 탈 때랑 가장 가혹 조건으로 탈 때랑. 네,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게 전기차의 특징인 것 같아요. 휘발유차였으면은 요 조건이랑 요 조건이랑 한 5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을 거거든요. 상대적으로 요 가혹 조건에서 방어율이 좋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. 자, 오늘 하루 아이오닉 5N의 진짜 아빠 N이 될 수 있는지 최종 테스트를 오늘 시행해 봤습니다. 집에 무사히 돌아왔고요. 자, 지금 현재 배터리 잔량은 5%, 네, 5%가 나왔습니다. 근데 거북이 표시는 나오지 않았어요. 7% 밑으로 떨어질 때 출력이 약해진다라고 경고는 나왔지만, 글쎄요, 뭐 거의 한 120까지는 무리 없이 속도를 낼 수 있었고요. 총 오늘 주행거리가 325km, 그리고 오늘 전체 평균 전비는 4.3이 나왔습니다. 복귀하는 길은 진짜 많이 막혔지만 한 5km대 정도 되는, 네, 5.3 정도 되는 평균 전비를 기록했고요. 이 325km 중에서 거의 한 92km 정도는 진짜 와인딩에서만 계속해서 NTD 모드에 뭐 드리프트도 좀 하고 완전 풀 어택 모드로 탄 그 거리가 포함되어 있고요. 그걸 뺀 나머지 한 230km 정도가 이 와인딩 코스까지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쓴 거리가 되겠습니다. 오늘 일단 뭐 길이 막히긴 했지만 진짜 새벽에 길 안 막힐 때 출발해서 점심 전에 돌아오는 우리 그 아빠들의 주말 미션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충분히 재밌게 옆 동네, 옆도 정도까지는 가서 와인딩을 즐기고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레인지를 보여줬습니다. 네, 오늘의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. 전비, 스포츠 주행에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, 그게 회생제동을 굉장히 강하게 쓰는 이번 아이오닉 5N의 모터의 효율, 발전기의 효율이죠, 동시에. 네, 이것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괜찮네요. 재밌게 탈 때는 확실히 재밌었습니다. 네, 얌전히 움직일 때는 조금 괴로웠고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